KDBS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습한데 마스크까지 끼고 다녀야 하고 멀리 놀러도 못 가서 저는 삶의 낙을 잃었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 1화 DJ를 맡은 68기 보도부 기자 양은아입니다. 기사만 쓰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부서에 상관없이 전 국원에게 아나운싱과 편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송입니다. 덕분에 매화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이기도 하지요.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는 좋아하는 도시 혹은 장소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도시라는 단어보다는 장소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고 따뜻해 보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기억할 때 인물을 기억하기보다 장소를 더 또렷이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그건 제가 사물의 위치나 장소만 기억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당장 대학교 친구들과 작년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제가 사람보다는 장소나 위치에 더 관심이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 게 많을 때는 정리를 할 때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파트를 나눠 한쪽 귀퉁이에 몰아 쓰거나 다른 곳에 써서 장소로 구분을 하며 암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학우분들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한 소리 들으실 때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달라서 기억하는 것도 순위가 있는 거라고 한번 맞받아 치시는 거 어떨까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입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은 사적제 546호로 한국 전쟁 기간 중 피란 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입니다.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인 것이죠.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과연 제가 그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일까요? 아닙니다. 이 장소를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는 10살 때까지의 추억이 많은 장소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임시수도 기념관을 거쳐 유치원을 가는 방법을 그리라고 하면 바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택에 살던 저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가끔 부러워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그네도 있고 동네 친구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을 찾다 발견한 게 임시수도 기념관이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그곳은 박물관이 아닌 빨간 벽돌집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줄이 쳐져 있는 곳에 발이라도 대면 빨간 비상벨이 울리며 도망가야 하는 즐거운 장소이자 뒤뜰엔 들꽃이 제 발밑에 피어있는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부러라도 들러서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편안하게 웃고 놀았던 기억이면 충분히 기뻤던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장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y's falling down, I'll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꿈을
제발 슬퍼 말아요. 오랜 지난 친구처럼 나만을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I promise you that I'll be right here baby.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When we're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When we're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만 안녕이란 말은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와 나기에.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땐 난 살며시 눈을 감아요. 그대의 숨결이 날 안을 때 무엇도 두렵지 않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죠. You're the only one and I'll be there for you baby. When I'm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When I'm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만 안녕이란 말은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와 나기에. Just you and I forever and ever. 박봄의 UNI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장소는 공부방입니다. 무슨 좋아하는 장소가 공부방이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학교 다음으로 재미있었던 곳은 공부방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선생님이셔서 그 덕에 저희 학년이 되게 많았습니다. 놀이터 못지않게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장소는 2층 주택의 대문을 지나 좁고 가파른 철계단을 타고 올라간 곳에 위치한 투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바글바글 앉아서 전 과목을 들을 때 저는 수학만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과목을 배울 때 저는 선생님이 있는 방에서 나와 주방에 있는 곳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친구나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랑 몰래 놀곤 했는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저희 공부방은 다른 삭막한 공부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학년끼린 되게 친했거든요. 또 우리 공부방만의 특별한 부분이 매일 빵을 하나씩 구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엔 콜라를 사서 종이컵에 반 이상을 부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스크림처럼 먹기도 했죠. 시험 치고 와서 가채점을 하는 날이면 500원, 1000원씩 모아놨던 벌금통을 털어 피자랑 콜라를 사러 지하철역까지 나가곤 했는데 엄청난 척부놀이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 친구들이랑만 놀았던 것 같네요. 이번엔 세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세 번째 장소는 버스입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모두 거리가 있는 학교를 다녔기에 등 하굣길은 모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탔지만 고등학교 때는 집 앞 공원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모하지만 다들 자동차와 달리기 해보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내버스와 달리기 경지를 했답니다. 아주 큰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한참을 뛰어야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그 사거리에서 제가 건너는 신호등과 타야 하는 버스가 보는 신호등이 똑같은 시간에 초록불로 바뀌었거든요. 땡 하면 초록불이 바뀌고 그때부터 버스와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구두를 신고 등교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여서 매일 아침 또각거리며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우다다 뛰었답니다. 정말 버스에 타면 숨이 너무 막혀서 한참을 창문을 열어놓고 헉헉거린 기억이 있어요. 항상 버스를 타기까지는 힘들었지만 타고 나서는 항상 좋았답니다. 고등학교에 가는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2개의 구를 넘어서 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기에 항상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노래를 즐겼거든요.
고등학교 때 노래를 잘 듣지 않았는데 버스를 탈 때만큼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기분에 따라 버스의 사정에 따라 주변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노래를 듣거나 또 아침에 한적한 소리를 들으려 한쪽만 노래를 들은 적도 있는데 말하다 보니 또 돌아가고 싶네요. 제가 버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모르실 테니 한 가지 사건을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알바를 구할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나가야 알바를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요. 알바 면접을 보는 날 점장님께서 주소를 보시고 왜 이렇게 멀리 알바를 지원했냐 물으셨죠. 거기서 저는 버스 타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멀리 알아봤어요 라고 말했더니 점장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오니까 기숙사 살 때도 그렇고 계속 학교 주변에만 뚜벅이로 살고 있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알바를 갈 때만큼은 버스를 타고 싶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공감되는 분이 있을까요? 버스커의 정류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 내일이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봄 하면 버스커의 보컬 장범준의 노래가 딱 생각이 나실 텐데 이 노래 정류장은 가을에도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공원입니다. 다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가을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나름의 로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집 앞 하야리아 부대 자리에 큰 공원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로망이 생긴 것인데요. 보도블록 위에서 힘겹게 자전거를 굴리는 것보다는 큰 공원에 잘 닦인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개방된 공원에서는 경찰 아저씨를 빼고는 자전거를 탈 수 없게 했더라고요. 정말 약 5년간의 제 기대가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큰 공원이 생기면 운동도 나가고 많이 다닐 줄 알았는데 아직 나무가 우거지지 않아 그늘이 없는 그 큰 공원에는 동네 사람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너무 넓어서 무서운 큰 공원보다는 더 가깝고 크기는 조그마한 광장을 더 애용했습니다. 저와 동네 친구들도 초반에만 큰 공원에 가고 자주 가는 곳은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엔 작지만 뛰어서 놀 수 있는 분수도 있고 큰 화장실도 있고 조그만 첨도 흐르고 버스 정류장도 있는 곳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고등학교 때 매일 뛰어갔던 곳이라 추억도 많고 저녁에 야자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서 일부러 광장을 한 바퀴 돌며 노래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내려가면 한 번은 꼭 들러서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가고 싶네요. 송상현 광장 추천합니다. 5번째 장소는 진리관 온돌방입니다. 진리관에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공부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같이 먹을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애용했던 방이 온돌방이었는데요. 진리관 온돌방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같은 관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새벽에 룸메가 자고 있는 각자의 방을 피해 온돌방에서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돌방에서 잠시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라도 일단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면 일어나기 싫어서 새벽 내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라 10시쯤 미리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 항상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용한 곳은 아니더라도 엉뜨는 포기할 수 없기에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었을까요? 긴 좌식 책상도 있어서 과제를 들고 와서 펼쳐놓고 수다 떨기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진리관에 사는 게 아니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기숙사 사생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 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계속 갈 수도 있으니 어서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방에 사는 학생도 있으니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겠죠? 이것만 주의한다면 온돌방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장소는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에서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대학 언론에 관심 있는 20학번 새내기라면 누구든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자, 제작 PD, 아나운서, 영상 PD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습국원 한 학기 활동 후 수습 작품 심사를 통해 전국원 승격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지원 방법으로는 공공정책대학 118호 앞에 봉투가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다시 봉투 안에 넣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지원 방법으로는 쿠플 전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방송국 홍보를 해서 놀라셨나요? 모집 기간이라 한 번은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국을 뽑은 이유는 날이 갈수록 친해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나부나 제작부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부스 안에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를 하고 공강 때마다 또 심심할 때마다 놀러오곤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수습국원이 돼서 왔을 때는 친한 사람도 없고 장소 자체도 낯설다 보니 불편하고 어서 나가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사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불편한 사람과 있는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 제가 접한 방송국은 들어가는 것조차 부담이었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끝나가자 같은 수습 친구 중에서도 친해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선배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나갔습니다. 사수제도라고 전국원과 수습국원이 빨리 친해지라고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 사수 선배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쭈뼛쭈뼛 방송국에 들어올 때마다 먼저 아는 척도 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빠르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이미지로만 봤을 때 딱딱했던 방송국이 조금씩 말랑해져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들 처음은 어색하고 불편하기 마련이잖아요.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과 대학 언론에 관심이 있는 20학번 새내기 분들은 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소개한 6가지 장소 어떠셨나요? 라디오만 하나 들었는데 벌써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네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국원의 TMI를 방출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1년 만에 라디오 DJ를 진행한 거라 서툴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새는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며 들으신 학우분들이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국원이 돌아가며 진행을 하기에 다음 주엔 다른 전국원 분이 2화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같은 주제를 던져줘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방송 우리들의 이야기 2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KDBS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양은하였습니다. 차와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